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평본 그 49번 조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 무슨 처방을 어떻게 구사하느냐 이런 거보다 우리가 해석하는 의미, 그래서 이 글이 어떠한 이 글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어떤 그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글 쓰는 그런 그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맥이 부삭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부하다. 부하면서 약간 빠르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표증을 뜻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새로운 용어가 이제 나왔어요. 법당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땅히 이런 뜻이죠. 그대로 하면은 땀을 흘리면 낫는다. 그런데 뭐죠? 법당이란 말을 썼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마땅히 이렇게 맥이 부삭하면은 그 법으로 보면은 마땅히 땀을 흘리면은 치료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합법을 쓰게 되면은 몸이 무겁고 심계가 발생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발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죠. 자, 그럴 때는 마땅히 스스로 땀을 흘리게 해서 흘리게 되면 이에 풀어진다. 병증이 풀어진다. 그 이유는 척중의 맥이 아주 약해서 미해가지고 이것은 그 이가 허하기 때문이니 반드시 이 수랑 반드시 표리가 여기서 이런 실들 표리가 실하기를 기다려서 진액이 스스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 바로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소리예요. 문득 옛날 사람은 문득 이랬는데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런 소리예요. 땀을 흘리고 조화를 이루게 되면 바로 땀을 흘리면서 낫는다. 이거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글 가운데 쓸만한 글은 몇 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이연 이런 말은 전부 다 후세의 주석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강평본에도 이런 건 주석으로 처리가 안 돼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증상 이외의 것은 누군가의 평론이다. 누군가의 주석이다,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먼저 알고 누군가의 판단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맥이 부삭했는데 이 사람이 합법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후회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붙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고서 이거 땀 흘려서 치료했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법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맥 부삭한 경우에 이 의사가 합법을 쓴 거죠. 그랬더니 몸이 무겁고 심계했다. 이걸 봐서는 발안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이런 소리죠. 이와 같은 경우는 또 발안하면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소리예요. 마땅히 스스로 땀을 흘려서 치료가 되기를 기다려줘야 된다. 이것은 전부 다 주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러분, 자 우리가 주석이라서 왜 그 많은 말에서 보통은 맥미라고 표현하지 않고 척중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촌관척은 전부 다 후세 사람이 몰래 갖다 집어넣은 글이에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비판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큰 틀에서 보면 상한론에서는 촌관척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맥미, 맥부 이렇게 여기 보세요. 맥부삭이죠. 그런데 왜 마지막에 가서 이런 식으로 썼을까요? 왜 척맥이라고 어떨 때는 여러분 관맥이라든가 촌맥이라든가 이런 말을 표기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리가 허하기 때문이다. 척중의 맥이 미하니 이것은 이가 허한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가 허하기 때문에 척중의 맥이 미약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리가 허하다는 게 뭐죠? 이게 리가 허하다는 말이 하허라는 거예요. 하허 하면서 하허하면서
망양이라는 소리예요. 망양. 똑같은 말입니다. 예. 왜냐면은 이 리는 하를 뜻해요. 여기서. 그 하는 청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맥은 흉부의 어떠한 증상, 관맥은 소화기 계통, 위의 어떠한 문제점, 하는 그야말로 그 하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들이 후세에 가서는 신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사람은 신장의 기능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표리가 실해지기를 기다려서 이렇게 동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숫자는. 그러면 표리가 실해진다는 게 여기서는 뭐죠? 정상 기능으로 작동되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네.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표와 리가 정상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진액이 스스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바로 땀을 흘리면서 낫는다. 야, 이게 자체가 해석이죠. 예. 이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 자, 이 조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맥부사자 법당이란 말, 예. 땀을 흘리며 낫는다 했고, 아래 조문에서는 맥부기는 자는 마땅히 신동통이라 했습니다. 예. 이건 다 똑같은 어떠한 표기예요. 예. 자,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법당이란 말 잘 뭐라 그랬죠? 조문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응당신동통 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예. 이거는 증상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라면은 증상 이것은 치법이죠. 예. 치법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예. 심계의 원인이 일정하지 않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발안해야 되는데 합법을 썼잖아요. 그래서 몸이 무거우면서 심계증이 나타났잖아요. 예. 누구나 심계증으로 빠지는 게 아니죠. 예. 어떤 사람은 흉만이라든가 복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는 결흉이라든가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서 그것을 논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러니까 어떤 조문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나타났을 뿐이죠. 모든 사람이 합법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발안을 시켰어야 되는데 합법을 써가지고 신중하고 동통한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사실. 예. 몸이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증상으로 빠지는 건 아니다. 이거는 요즘 말하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예.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와 같은 뭐랄까 역치한 이유에 나타나는 증상은 전부 다 그 사람의 체질적인 소인에 따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 심계는 망양으로서 탈핵한 까닭이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조문에서는 척중맹미 이혈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망양하면서 탈핵된 거다. 다른 조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밑에 조문에서는 연기가 부족하고 혈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말은 비록 다르나 망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한론에서도 글쓰기가 다 틀립니다. 연기 부족이라는 말, 이게 위기 연기 같은 말은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가설입니다. 가설이에요 그냥. 혈 부족이다. 이런 용어는 중경의 그 전체적인 정문에서 나오지 않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중경서 자체에 이미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한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여기다가 개입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수가 된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고서들이 전수되어지는 가운데 일정하게 나타나는 통례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한론뿐만 아니라는 것. 대표적으로 우리 한의학에서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황제내경, 신롱본초경, 중경정서, 금계유략까지 그 이하는 우리가 고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문헌도.
성경도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마찬가지 같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전부 다 고소잖아요. 옛 글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전수되는 과정 중에서 일정하게 겪는 역사적인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막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연기부적인 혈소라는, 그럼 혈이 적으면 어떻게 되죠? 뒤에 가서 설명해야겠지만 보혈시켜야 되잖아요. 상한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보혈이면은 사물탕입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사물탕은 보혈지제가 아니라고. 일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사군자탕은 무조건 보기지제고 보혈지제가 아닙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에 지금까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잘못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우리 생각들이, 현상에 대한 우리 생각들이 또는 상한론에 나와 있는 그 같은 증상에 대해서 왜곡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표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올바른 글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연기 부족. 영하고 여러분, 위기 연기에서 영하고 혈하고는 상관이 있잖아요. 내경의 은. 그러면 이 글이 상한론 조문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훗날 이 조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 양을 회양시킬 것 같으면 미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액이 저절로 조화를 하니.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 회양을 하기를 기다려면 진액이 충족하게 되면 마땅히 스스로 땀을 흘리면서 이에 풀어진다. 자, 표리실, 진액, 자화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간단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보건대 회양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실로 양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옛날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은 진액을 보존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몇 번 설명했죠. 머리글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회양이라는 개념과 진액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양은 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음은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 양이 없어지게 되면은 음도 소멸하게 되고 음이 없어지게 되면 양이 거처할 집이 없어지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진액이 망하면 어떤 경우는 망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의미를 여기서 둘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요런 망향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 리허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부자를 쓰기 위한 구실이에요. 미끼예요. 야, 너희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부자재를 써야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50번째 조문, 앞에 조문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맥이 여기서는 북이 나니까, 마땅히 신동통하니, 이것은 뭐죠? 실질적으로 맥북이 난데 조문에는 신동통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지만 맥이 북이 난 상황으로 봐서 이 환자는 몸이 마땅히 무겁고 아픈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법당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다. 조문에는 맥북이 나니까 의한해지 이렇게 쓰인 거예요. 원래는. 그 여기다 이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맥북인 신동통 의한해지 이거였는데 조문에는 신동통이란 말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맥이 북인한 거 봐서는 이 사람은 신동통 해야 된다 이런 소리죠. 왜? 긴 맥이 있으니까 더 쑤시고 아픈 거죠. 그러면은 긴 맥이라는 건 뭐죠?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쓴 사람도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의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친절하게 표기를 해놓은 거죠. 자, 가령 설령 자 척중이 더딘 경우 여기서도 척맥이 나온 거야. 촌관척에서 척맥, 하초맥이 풀이한 겁니다. 이럴 때는 발언하지 말라. 예. 하이지연가 하면 어찌게 그런가 요 지자로 써도 됩니다. 그런지 아는가 하면은 연기가 부족해서 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여기서 표현이 완전히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온 거예요. 혈이 부족하다. 혈이 적다. 자,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소음맥은 뭐 기가 부족하고 혈이 부족하는 내경의 이론을 따가지고 막 갖다가 댑니다. 해석을 합니다. 이게 옛날식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자, 말은 좋습니다. 이렇게 써도 누가 여러분 비판 못 합니다. 왜?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증거로서의 올바른 표기가 아니라는 것. 예, 증거로서 표기할 수 없다는 것. 왜? 그래서 이 척맥을 자꾸만 갖다가 들이댄 거예요, 여기다가. 예.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상한론 조문 자체가 원래가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죠. 척중맥을 여러분, 예,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총관척에 있어서 척맥은 다 대부분이 예, 지합니다. 예. 그냥 여러분 맥북인에서 만일의 경우 맥지자 불가발언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굳이 척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리허나 이허증이나 연기 부족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척이라는 이 용어를 갖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원문이라 그래서 상한론 조문이 되는 뭐 어떤 그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내경이든 여러분 글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듣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들은 거예요. 교수는 앞에서 글을 읽고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교수님도 무비판적으로 글을 읽었던 거고, 예. 속으로는 뭐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 후배가 그 논문 박사학위 논문 받고 그럴 때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저기 교수님 그 황제내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알고 계시더래요. 그 문제를. 그런데 황제내경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은 한의학의 전체성이 훼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얼버무리다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 몰랐을까요? 우리는 황제내경이 가지고 있는 소문영추가 가지고 있는 글 가운데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몰랐을까요? 우리는 이제 졸업하고 면허증 받고 사회 나와서 임상가로서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야, 그거 세월이 지나가 다 맞더라. 누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문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저도 남의 글을 잘 안 보는 편인데 글 쓰면서 몇 년 전인가 청나라 때 어떤 학자가 한의학의 특히 황제내경인데 문제점을 쭉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미 그쪽에서도. 예.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다운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예, 다시 찾으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신동통이 비록 조문에 보이지 않나 이런 소리예요. 왜? 법당이란 말이 써 있으니까. 예. 생략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맥이 부기나면 당연히 신동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법당 이 두 글자를 썼다. 이하 이것을 따른다. 앞으로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법당, 응당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조문에 그와 같은 증상이 보이지 않았다.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뜻입니다. 예. 맥지는 불가발언이니 혹 이럴 때 예, 척맥지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맥지는 예, 발언해서 안 된다. 예, 이럴 때는 예, 사약탕으로 치료하는 게 맞죠. 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승기탕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맥지라고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도리어
척중지라고 표기한 것은 이것으로서 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허망양의 구실로 삼기 때문이다. 요거 실작도 빠졌네. 구실. 제가 이런 말 참 좋아하죠. 구실. 뭐뭐로서 뭐뭐의 구실로 삼다.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망양지 구실 일세니 소위 촌관청맥 운운하면 조문의 가운데 촌관청 운운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은 누군가가 억지로 참남하게 보충한 거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의도는 알고 있어요. 청맥 굳이 촌맥을 운운할 때는 이 사람의 흉부가 어쩌저쩌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관척으로서 상초, 중초, 하초의 그 개념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맥상으로 표현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 고위들은 이와 같은 표기를 쓰지 않았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요 편견을 조장을 합니다. 편견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음맥이라든가 또는 장기로 말하면 신장, 콩팥의 기능이 약해졌다.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런 말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것이 통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의학이 한의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나마 동양권 일부에서만 한의학이 존재하는 거고, 이것은 얼마든지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비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환자가 척중맥이 지하다 그래서 당신 신장 기능이 약해서 그래요. 이런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어느 뭐 한의원에서 신장이 기능이 나왔대. 저 신장. 그러면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신장의 장기가 나빠졌다는 게 아니라 뭐 기능이 나빠져서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끼리의 얘기예요. 우리끼리만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던 오장육부를 갖다 끌어가 하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증명을 해야 돼요. 결국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데 상한론이든 금계열약이든 간에 현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기 부족과 혈소 운우 모두 위탁이다. 자, 여러분 상한론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상한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제내경의 위기영렬설이라든가 기소 혈소 같은 것들을 믿어야 된다. 봐라. 장준경도 소문 영추를 공부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실로 조문의 뜻과 맞지 않는다. 연기부족이니 혈소라고 하는 거. 이 경우에는 마땅히 온법을 써야 된다. 특히 부자재를 써야 된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맞고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의 글 쓴 의도는 마땅히 온법을 써야 된다. 연기부족하고 혈소하고 온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약탕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조문의 원래의 의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연기부족이니 혈소의 만약의 경우 우리가 글에 미혹되면 어떻게 되죠? 사물탕류로 쓰지 않을 경우가 적게 된다. 왜? 혈이 부족하다 그랬죠. 혈이 부족할 때 보혈 기능을 하는 사물탕에 쓰게 되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물탕 썼다 그래가지고 부작용 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사물탕을 쓰더라도 부자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부족, 혈소고야는 억측의 이치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맹자의 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자주 씁니다. 글귀로서 글의 의도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어떤 글이든 마찬가지예요. 이 글이 원래 말하고 싶은 것은 연기부족이고 혈소고해서 보혈을 시켜라 뜻이 아니라 따뜻하게 온법을 써야 된다. 온법을. 사역탕류를 써야 된다. 부자를 써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귀 가지고서 여기에 혈이 부족했다고 하는 그 글 가지고서 글의 본래 가지고 있는 의도,
회양시켜야 된다는 의도를 해쳐서는 안 된다. 예. 자, 오늘 뭐 강의 내용은 우리가 그 뭐랄까 처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것, 예. 인식 그리고 해석과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그 제가 뭐 감히 외람되지만 교정하는 것, 예. 우리가 글을 보면서 교정을 어떤 그 인식에 대한 교정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예, 이것은 제 그 사고 방식이에요. 우리는 예, 인식을 어떻게 하죠? 뭘 가지고 인식하죠? 생각이죠. 근데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뭐죠? 언어와 문자라는 거. 예, 언어와 문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언어를 구사하고 어떠한 문자로 표기하는가로 그 사람이 정체성이라든가 생각, 인식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조문을 그냥 믿는다 그러면은 연기 부족이라는 거 해결해야 되죠. 연기가 부족하니까, 예, 혈이 부족하니까 보혈시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은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도와 같은 게 아니다. 그것은 예, 제가 사군자탕이라든가 사물탕을 업신여기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좋은 약이죠. 명처방입니다. 그런 거. 예, 저는 항상 기본방으로 사군자탕이나 사물탕을 예, 깔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